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노수정입니다. 청춘의 꽃이라고도 불리고 사춘기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던 피부질환, 여드름이죠. 최근에는 발생 연령이 다양해져 성인에서도 꾸준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평생 가는 흉터까지 남길 수 있는 여드름.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아름 선생님과 함께 울긋불긋 올라오는 피부 고민, 여드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여드름인데요. 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왜 생기는지 또 적절한 대처 방안은 뭔지 모르거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여드름은 얼굴, 가슴 등에 분포되어 있는 모낭과 피지샘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여기에 여드름균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염증 반응과 함께 피지샘의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여드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봄철에는 피부가 더 예민해지면서 여기에 여드름까지 올라오면 더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적절히 알고 또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드름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같이 확인할까요?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가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성 피부에 여드름이 잘 생긴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잘 생기는 피부가 있을까요? 건성 피부에 비해서 피지샘의 분비가 활발한 지성 피부가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성 피부라고 하더라도 T존을 비롯한 피지선이 잘 발달된 부위에 여드름이 잘 발생할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할수록 발생하는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서도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여드름 짜야 하나요? 놔둬야 하나요? 짜면은 흉터가 남을 것 같고 그대로 두면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드름은 짜야 하나요? 놔둬야 되나요? 네, 여드름은 좁쌀 여드름부터 염증성인 화농성, 농포성 여드름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좁쌀 여드름은 화이트 헤드의 집합체로 보시면 되는데 초기에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을 하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피부과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약물 복용과 함께 피부과적인 시술을 하신다면 빨리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케어로 여드름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모공이 넓어지거나 색소 침착이 되고 흉터를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부모의 여드름이 아이에게 유전이 되나요? 라는 건데 피부 성질 같은 거는 유전의 영향이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드름도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유전이 여드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양쪽의 여드름이 아이에게 유전될 확률이 80에서 9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피지선의 크기와 활성도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전적 요인으로 여드름 치료를 했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다시 여드름이 쉽게 재발될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이 잘 발생하시는 분들은 유전적으로 피부에 각질이 잘 탈락되지 않기 때문에 모공이 막히면서 피부 트러블이 잘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화장품, 여드름 원인균 등에 의해서도 여드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충분한 수면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과 꼼꼼한 클렌징을 해주신다면 여드름 관리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병원에서의 여드름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병원에 내원하시면 가장 간편한 시술로는 염증 주사와 압출이 있고요. 나이와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복용을 하거나 연고를 도포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합니다. 피부과적인 시술로는 피부 조절 레이저와 함께 피지선을 억제해주는 약물을 도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내려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22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약도 발라보고 세수도 열심히 하는데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요. 평소 라면이나 치킨을 자주 먹는데 엄마는 그것 때문에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거라며 못 먹게 하시네요. 정말 음식이 여드름에 영향을 주나요? 라는 사연인데요. 여드름이 음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음식이 여드름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진 않지만 악화시키는 요인이 맞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음식과 여드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과 고지방 음식, 유제품에 의해서 여드름이 악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피지샘을 활발하게 분비를 시키면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게 되면서 여드름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네, 다음은 27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많았는데 제때 치료를 하지 않아 얼굴에 흉터가 많아요. 깊게 패인 흉터와 붉은 자국들이 많은데 치료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드름 흉터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함몰 흉터와 붉은 자국의 경우 어떤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이 여드름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피부 조직이 손상을 입으면서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여드름 흉터는 붉은 자국이나 색소 침착, 패인 흉터 등으로 흉터를 남기게 되는데요. 병원에 내원하시면 패인 흉터에는 흉터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등을 이용해서 레이저와 병합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시술 결과는 이전 상태에 비해서 많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염증성 여드름이 호전이 되면서 붉은 자국이 남게 되는데요. 염증 반응 중 늘어난 혈관을 레이저로 혈관을 수축을 시키면서 붉은 자국을 호전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과 콜라겐 부스터를 병합할 경우에는 섬유모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오래 지속되는 편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여드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드름은 세안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세안을 자주 하면은 청결해지니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O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여드름성 피부는 유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안을 자주 하거나 한 번 세안할 때 꼼꼼하게 오랫동안 하는 편이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과 마찰을 유발하면서 피지샘의 분비가 활발해지고 오히려 피부 각질층의 손상을 유발하여서 피부에 트러블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약산성 클렌저를 하루에 2번씩 저자극으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 후에는 보습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여드름은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피부도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드름도 아마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 맞습니다. 여드름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은 할 수 있지만 기온의 영향이나 습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샘의 분비가 1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피지선의 분비가 활발해지고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면서 땀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모공이 막히면서 여드름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춥고 건조해지는 겨울 같은 날씨에는 몸의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피지샘의 분비가 활발해지고 각질이 발생하면서 모공을 막게 되고 피지 분비가 억제되면서 여드름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여드름에 관한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드름의 치료나 관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고 초기에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서의 관리는 잦은 세안을 피하시고 오염된 손으로 피부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피부 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을 잘 해주시고 충분한 휴식이 여드름 관리의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유아름 선생님과 함께 여드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